네덜란드는 수리남이 없으면 축구를 할 수 없다고? 축구 너드들을 위한 채널 이닛. 오늘 알아볼 축구 이야기 프롬 수리남입니다. 요즘 영화 같은 드라마 수리남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수리남 국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리남이랑 축구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수리남은 네덜란드 축구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수리남은 17세기부터 네덜란드의 식민지 네덜란드령에 속해 있다가 1975년 독립을 했죠. 독립 후에도 네덜란드어를 쓰는 등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남인이 네덜란드로 유학이나 이민을 오게 되면 자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죠. 이런 이유로 수리남 혈통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네덜란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수리남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설 쿨루베르트, 에드가 다비즈, 레이카르트, 그리고 루드글리트가 바로 수리남계 선수들이죠. 그렇담 지금 시대에 활약하고 있는 수리남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 선수는 과연 누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 네덜란드 축구 선수 프롬 수리남 탑5 순위 선정은 22년 9월 트랜스퍼 마켓 기준 선수 가치로 했습니다. 그럼 식사는 잡섰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닛 5위 덴젤 둠프리스입니다. 1996년 4월 18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난 둠프리스는 어머니가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 출신이기에 수리남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로페르담에서 프로 데뷔를 시작으로 SC 헤이렌베인, PSV 아인토벤을 거치며 현재 인터밀란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18년 처음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고 유로 2020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죠. 둠프리스의 주 포지션은 라이트백이며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cm, 80kg로 포지션에서 최고의 피지컬을 갖고 있기에 빠르고 강하면서도 온더볼 능력이 좋아 측면 공격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 능력이 있죠. 하지만 공격 능력에 비해 수비력은 좀 아쉽죠. 판단 능력과 구린 태클 능력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빠른 속도와 왕성한 활동량으로 그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치고 있습니다만 더욱 발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라이트백보다 라이트 윙백으로 경기에 나설 때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이죠. 그래서 인터밀란과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도 라이트 윙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덴젤 둠프리스의 트랜스퍼 마켓 기준 가치는 25M 유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동 3위 도니얼 말렌입니다. 도니얼 말렌은 1999년 1월 19일 네덜란드 북부 바이링겐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수리남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 시절 수리남 청소년 축구대표에 뛰기도 했죠. 그래서 도니얼 말렌도 수리남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살 때 도니얼 말렌은 아약스 유스팀에 소속이 되죠. 아약스에서 공격수로 성장하며 넥스트 반페르시로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날과 계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스날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데뷔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된 도니얼 말렌은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아인토벤에서 기회를 받은 도니얼 말렌은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18-19 시즌 리그 31경기 10골 4도움, 19-20 시즌에는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14경기 11골 2도움, 그리고 20-21 시즌 32경기 19골 8도움을 하며 최고의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든 산초의 대체자로서 큰 기대를 품고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그러나 21-22 시즌 리그 27경기 5골 3도움만을 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죠. 빠른 발과 침투력이 장점인 도니얼 말렌은 멤피스 데파이와 비슷한 유형이라 볼 수 있죠. 앞으로 도르트문트에서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잠재적 포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니얼 말렌은 트랜스퍼 마켓 기준 27M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3위 스티브 베르바인입니다. 베르바인은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 소속 선수였던지라 잘 알고 있죠. 스티브 베르바인은 1997년 10월 8일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수리남 출신이기에 베르바인도 수리남 국적을 가지고 있죠. 베르바인은 아약스에서 축구를 시작했지만 어린 나이부터 맥주캔을 들고 다니는 패기로 코치와의 불화가 생겨 PSV 아인토벤 유스팀으로 옮기게 되죠. 아약스! 으차! 으차! 샤! 그래서 아인토벤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좌우 중앙 모두 뛸 수 있는 공격수로 성장한 베르바인은 2015년
1군 데뷔를 하게 되죠. 16-17 시즌부터 본격적인 1군 멤버로 활약하며 리그 106경기 29골 3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침투 능력을 선보이고 공격 모든 지역에서 장점을 보여 빅리그에 관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토트넘은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백업 그리고 미래를 위해 2020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27M/의 그를 영입합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베르바이는 이따금씩 번뜩이는 모습, 특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혼자 2골을 넣으며 역전승시키는 등 모습을 보였지만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더 경기에 뛰기를 원한 베르바이는 2022년 네덜란드 아약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약 10년 동안 돌고 돌아 고향팀으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아약스로 돌아온 베르바이는 시즌 초반 9경기 7골을 넣으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도 꾸준히 발탁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베르바인의 트랜스퍼 마켓 가치는 27M 가치로 매겨져 있습니다. 2위 네덜란드의 포그바 라이안 그라벤베르흐입니다. 190cm의 큰 키에 아주 유연한 그라벤베르흐는 플레이 스타일이 포그바와 아주 비슷합니다. 왼쪽 메잘라 자리가 주 포지션인 것도 똑같죠. 그래서 그라벤베르흐는 페드리, 가비, 추아메니 그리고 벨링엄과 함께 주목받는 어린 미드필더가 되었죠. 라이언 지로 그라벤베르흐는 2002년 5월 16일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들 모두 수리남계 출신이기에 그라벤베르흐도 수리남 국적을 가지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보인 그라벤베르흐는 아약스 유스팀에 입단합니다. 피지컬은 물론 실력이 월등하다 보니 매번 몇 단계씩 월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8년 16살 30일의 나이에 아약스 1군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는 아약스 역사상 최연소 데뷔를 한 것이었죠.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뿜어내며 프랭키 대용의 빈자리를 메우며 주전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물론 천재성이 보이는 드리블과 패스와는 달리 수비력의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도 포그바와 똑같네. 그래서 1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약스 소속으로 100경기 넘게 뛰게 됩니다. 20-21 시즌부터 2시즌간 주전 미드필더로 뛰며 리그 62경기 5골 10도움을 기록했죠. 리그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 활약으로 네덜란드 국가대표에도 선발이 되었죠. 그리고 21년 6월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첫 득점을 합니다. 최고의 재능 그라벤베르흐는 22년 여름 독일의 최고의 클럽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뮌헨이 데려갔으면 뭐 말 다 했죠. 현재 시즌 초반 교체 출전으로 5경기 출전하며 리그 적응과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에 출전 시 드리블과 패스의 천재성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주고 있죠. 아직 20살의 어린 선수이기에 앞으로 플레이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 녀석처럼 게으르지만 마라잉. 이러한 그라벤베르흐의 트랜스퍼 마켓 가치는 35M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위는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버질 반다이크는 뭐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만 이닛! 그래도 봐야겠죠잉? 버질 반다이크는 1991년 7월 8일 네덜란드 브레다에서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수리남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흐로닝언에서 축구를 시작하여 프로 데뷔를 하고 2013년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하고 2015년 9월 사우스햄튼 그리고 마침내 2018년 리버풀로 오게 되죠. 당시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 7,500만 파운드를 기록하게 됩니다. 뭐 1년 뒤에 해리 맥과이어가 이 금액을 바로 뭐 깨버리죠. 뭐 8천만 파운드를. 리버풀로 이적하자마자 바로 선발 출전하며 엄청난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7,500만 파운드가 오히려 싸게 느껴지도록 했죠. 그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93cm의 키에 빠르고 점프력도 어마어마해 뭔가 저 여유 있어 보이면서 또 쉽게 막는 모습 보면서 감탄했죠. 아, 비싼 이유가 있구나 했죠. 모든 걸 다 갖춘 이상적인 수비수라고나 할까. 머리에 샴푸 냄새까지도. 뭐 그랬죠. 그렇게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리버풀의 오랜 염원인 리그 우승을 하고 FA컵, 리그컵,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까지 모든 컵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발롱도르 2위에 선정되어 최고의 수비수가 됩니다. 조던 픽포드와 충돌로 무릎 부상을 당한 뒤 이전보다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현존 최고 수비수라 불리고 있죠. 앞으로도 최고의 수비수로서의 자리를 언제까지 지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재 가치는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 55M 유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날두, 타이렐 말라시아,
사비시몬, 티아나 위버 등 많은 수리남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번 11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월드컵과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며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수리남계 선수가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수리남계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둘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수리남 국대해도 되겠다. 이닛!